요즘 ABO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요. 그저 요행이 잘 풀리기만 바라면서 자기 확신 없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러한 상황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애당초 자신이 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평범한 길을 걷게 되는 걸 보아왔죠. 이런 말을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쉬지도 못할 거고요. 그리고 성공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몇몇 사람들은 항상 주위 상황의 피해자인 듯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을 바로바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몇몇 사람들은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적절한 때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위 상황에 의해 할 일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주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께 어떤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위 조건을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날 그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본인의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상당수는 항상 무슨 일이든 그것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항상 못마땅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하기 위한 조건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을 하기에 저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분명한 점은 누구나 오늘이 본인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젊은 날이란 사실입니다. 나이가 조금 더 많고 경험을 좀 더 많이 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나이를 조금 더 먹고 경험이 좀 더 많아지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새로 플래티늄을 성취하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분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분은 본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더군요. 만약에 그분이 적당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을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적당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주위 상황이 좋게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자 했다면 이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의사결정에 대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의사결정이란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매일 일련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나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겠어 라느니 혹은 그 밖에 무언가가 되겠다고 말하는 결심과는 다른 일입니다. 그저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서 아메이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황을 통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기보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 여의치 않으면 오늘은 별로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네 라는 식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거죠. 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오늘 처리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넬리가 찾아옵니다. 넬리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아이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은 결국 오늘 일을 못했네 하고 단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넬리, 오늘은 차 한잔 같이 할 시간이 없네요. 오늘 들러야 할 곳이 있어서요. 아니면 내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제 아내는 이따금 전화기를 오래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아내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루 종일 통화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이 있으니 그만 끊자고 하지 그랬어요 라고 말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제 아내는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에 의해서 본인의 시간을 통제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주의 조건이 그날의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의 일정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둔 격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간 단위로 나누곤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5분 단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5분 시간이 있으니 들여보내세요 라고 제 비서에게 항상 말해두죠. 그런데 나중에 방문객을 떠나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아예 드리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찾아와 오늘 날씨 좋죠? 저 벽에 걸린 그림은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하는 식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벌써 5분의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한 거라곤 우리 주변의 흔한 상황에 대한 잡담뿐이었군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떠나보내기 힘든 방문객일 경우 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찾아가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시간에 그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할 때 그 자리를 뜰 수 있으니까요. 자, 이처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회장님의 말은 인정할게요. 그럼 내일은 꼭 누구든지 만나러 갈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에게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방문하려는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뉴트리라이트 디스트리뷰터로 10년간 몸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분이 미팅에 참석했는데 본인이 아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를 이 미팅에 데려온 것이라고 알려주었죠. 그러자 그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잠재 고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잠재 고객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녀는 본인의 수첩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본인 그룹에 소속시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금 늦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제 수첩에도 몇 달 동안 표시되어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거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주위에 아메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험담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도 꼭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아메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메이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의 아메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주의 조건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여러분을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러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메이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테니 한번 듣기만 해보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아메이에 대해 한마디의 이야기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과정에서 내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면에서 변화가 생길 것이고 상대방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억제할 경우 여러분의 의사결정 능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내 여러분은 주의 조건의 통제를 당하게 돼버릴 것입니다.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등록금이 비싼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도 지지부진했고 당연히 성적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사립학교에 보내야 할 필요가 없겠구나. 공립학교에 간다면 그곳에서 장사를 배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직업고등학교로 보내졌고 저는 전기공이 되기 위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선 가닥을 꼬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할 줄 안다는 것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학교에서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기독교계 고등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이듬해 가을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다음과 같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등록하는 날 아니냐? 직업학교 말이다. 어제 등록했어요. 어제는 등록이 안 됐을 텐데. 어제 등록했어요. 사립학교에 다시 다니려고요. 학비를 누가 내준다더냐? 제가 될 겁니다. 당시 저는 평일에는 기차역에서 신문을 팔았고 토요일에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사립학교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네가 그렇게까지 진지하다면 기꺼이 도와주마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너도 일은 계속해야 할 거다 하고 덧붙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의사결정의 핵심은 제가 하고 싶은 일, 사립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난 후 후속적인 결정, 기차역과 주유소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겠다는 결정을 바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학비를 벌겠다는 두 번째 결정은 첫 번째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후속적 결정이 있어야만 원래의 결정이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차를 사고 싶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직접 움직이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공허한 말로 끝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꿈에 관해서 말만 하지 말고 후속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먹은 일들을 위해 바로 지금 결정하고 실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과 대화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다음날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날 또 다른 사람과 만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1년 계획을 세울 때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별도로 기록해둡니다. 그렇게 하면 1년 동안의 제 시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이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을 취할 것이고 이건 빨리 처리하고 이건 좀 미루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또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주위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저는 뉴트리라이트 디스트리뷰터를 하며 토요일에는 중요한 약속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토요일은 투잡으로 디스트리뷰터를 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만나볼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다면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언제 누구를 어디서 만날 건지 정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거창한 결정일까요? 저는 소소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겠다는 소소한 결정에서 출발하는 일입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두 번째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품 설명을 매일 한 차례 하거나 매일 고객 한 명에게 전화하거나 새로 리크루팅한 다운라인과 미팅을 매일 한 차례 진행한다든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주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리 삼촌이 찾아왔습니다. 삼촌 반가워요. 여기 앉으세요.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리고는 결국 외출하지 못했다면 이는 본인 스스로 주변 상황을 컨트롤한 게 아니라 해리 삼촌에 의해 본인이 통제된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말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은 본인이 아닌 친구 혹은 친척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게 내버려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왜 시작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 스스로 단련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 경우 그 단련법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통화하고 나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약간 두렵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더라도 일단은 맞닥뜨려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전화한다고 해서 준비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자 하는 바는 당장 시작하기로 결심하라는 말뿐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인생 전반에서 성공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이러한 단순한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훨씬 똑똑하지도 타고난 능력이 훨씬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하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죠. 메리라는 ABO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용기가 없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제가 당신에게 새로운 핀을 수여하면 당신은 몇 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자 메리가 말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메리는 마침내 몇 마디 하기로 결심하고는 핀을 받은 후 사람들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그녀에게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얘기할게요 하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연설을 마친 후 메리는 제게 뿌듯하다고 말해왔죠. 그러한 뿌듯함은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해냈을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힘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고 껍질을 벗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소한 성공 경험들은 여러분이 보다 높은 단계의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성공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은 성공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의 성공 경험이 또 다른 성공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제이와 제가 뉴트리라이트 디스트리뷰터로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말일 겁니다. 그게 수십 년 전 일입니다. 제이와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뉴트리라이트 디스트리뷰터 미팅은 오늘 이 자리와 비슷했습니다. 규모는 훨씬 적어서 200명 정도가 참석했지만 대단히 인상적인 자리였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디스트리뷰터로서 첫 미팅 후 차를 몰며 그랜래피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주유소에 들르게 되었을 때 주유소에 들어가서 바로 시작한 일은 뉴트리라이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결심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면 흐지부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즉시 실행에 옮겼고 저희는 조금이나마 제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신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한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투덜거릴 것입니다. 이 사업이 뭔가 잘못됐어. 뭔가 다른 조건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정말로 뭔가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제이와 제가 그때 결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그렇게 투덜대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바로 실행한다라는 간단한 기술을 여러분이 습관화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으면서 그 힘에 대한 통제력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